안녕하세요. 블루일입니다. 설 연휴 전에 이제 시장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제 미장이 계속 좋았기 때문에 이제 아쉽죠. 그 우리 연휴라는 게. 하지만 뭐 연휴 지나고 나서도 2월 시장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으니까요.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연휴 잘 보내시면서 그 향후 시장 대응했으면 합니다. 일단 연휴 이후에 2월 시장의 방향성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볼린저 밴드 기준선 부근인 2530에서 2670 정도 요 박스권 정도를 그릴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먼저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상단에서 약간의 이제 숨고르기를 하면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제 점차 우상향 해주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그 대신 이제 코스닥은 지금 810포인트에서 840포인트를 저점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810포인트는 지금 장기평 부근이고 여기는 이제 마지노선인 얘기고요. 여기서 다음 주에 이제 코스닥이 좀 더 강하게 올라준다면 여기 살짝 눌려도 840포인트 정도 지지받고 고점 트라이를 전고 트라이를 돌파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는 일단은 코스닥이 좀 더 강할 것 같고요. 코스피도 이제 어느 정도 선 유지해주면서 시장 하방을 방어해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씩 감소되고 있는데 러브 전쟁은 뭐 거의 지금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발성으로 관련 수급은 뭐 재건주라든가 그냥 곡물 해오는 아무래도 홍해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한 번 정도 더 튀어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수급 관련해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연준의 이제 금리나 노이즈는 해소됐다고 봅니다. 이제 3월 그 인하는 뭐 거의 없다는 게 확정적이고 5월이냐 6월이냐인데 이제 더 이상 뭐 금리나 시기 가지고는 뭐 말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라든가 반도체, 로봇,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포함해가지고 기술주들이 반격에 나서고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영향이 조금은 더 이어질 것 같은데, 이제 지난주 후반에 이제 코스닥 쪽으로도 수급이 조금 들어왔는데 이제 코스닥 쪽 그 지원도 이제 넓혀준다는 어떤 그런 발표가 되면서 이제 코스닥 수급의 이제 개선이 좀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밸류 트랩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지나치게 이제 저평가주만 그쪽 공략만 하다 보다가는 이제 아무래도 좀 매몰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익 전망 하향에도 이제 감당 가능 포지션이라 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 이익 전망이 이제 하향 뭐 10% 정도 수준은 증시가 감당할 수준이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거든요. 24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제 5조 5,600억 정도 하향 조정이 되어서 그 전체 26개 업종 중에서 상향 조정되는 거는 이제 5개 업종만 실적 전망이 상향됐거든요. 뭐 반도체, 운송,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뭐 건강관리. 이제 반도체가 2조 6천억 정도가 증가됐고 운송이 8,500억, 그다음에 유틸리티가 6,400억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제 유틸리티라 하면 뭐 가스, 전기, 에너지 뭐 그런 걸 뜻하는 그 분야고요. 그렇지만 이제 IT 가전, 2차 전지 쪽이 제일 이제 전망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여기는 뭐 자동차도 수치가 많이 낮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 철강 이런 것들도, 근데 자동차 수치는 좀 의아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제 하향됐음에도 이제 그 수준은 감내할 정도 그 수준이다.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외인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글로벌 펀드에서 이제 12주 연속 이제 매수가 순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시선이라는 얘기인데 계속 뭐 빠짐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만이 좀 먼저 앞서간 부분이 있지만 그 총통 선거 때 약간 눌렸다가 지금 다시 반등하는 분위기고, 중국은 아직은 하락세를 면하고 있지 못한데 얘네가 이렇게 돌아와 주기를 좀 바라는 입장입니다. 같이 올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 표는 코스피 영업이익 추이 대비 이제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의 어떤 비교표인데 거의 동조를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제 실제 코스피 영업이익은 상승을 하다가 이제 눌렸다가 다시 지금 재반등 중인데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는 거의 바닥을 기고 있다가 2022년 말부터 해가지고 살짝 고개를 들고 지금 이제 바닥서 올라오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위로 급격히 만회 수준을 보이면서 이제 누적 순매수가 더 커져야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만회 포지션이 점점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그 작년 10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올 1월 전망치가 이제 대부분 다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봐도 0.2포인트, 그다음에 신흥국, 미국은 이제 가장 그 상승폭이 크죠. 전망치 변화가. 유로존하고 일본은 약간 상쇄한 좀 줄어든 부분은 있지만 한국, 그다음에 중국도 이제 전망치가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보면 이제 중화권 증시가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패시브 수급이 이탈돼서 이제 중국이 특히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지난주 후반에 이제 많이 만회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개선이 되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그 이제 아시아 증시가 조금 신흥국 증시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적 관련해서 수치를 확인하려는 흐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적 관련해서 그 전망치 대비 이제 어느 정도 컨센 대비 나와주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고, 그다음에 3월 금리 인하는 이제 오히려 악재라고 표현해 놓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제 5, 6월 인하 시기가 이제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만약에 3월 금리 인하가 된다면, 물론 이제 그럴 가능성은 아주 적지만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자체는 경기 급냉을 의미하거든요. 이제 연준에서 이제 정책을 선회할 만큼의 이제 어떤 충격이 왔을 때 나오는 어떤 그 결과치기 때문에 오히려 3월 금리 인하는 뭐 쳐다보기도 싫은 어떤 상황이 이제 돼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시진핑이 지금 경기하고 증시 부양을 엄청 힘쓰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이 설정이 된 이후에는 또 대만 노이즈가 이제 우려가 되는데, 뭐 무력 도발을 한다는 등 또 통일을 시도한다는 등 막 그런 만약에 징후가 보인다거나 하면 그 노이즈는 상당히 크게 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란이 확전할 경우에 홍해 관련된 어떤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 이거는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북한 도발 위협은 뭐 그렇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선거 앞두고 또 시끄럽게 할 요인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외인 기관 매도세가 잦아지는지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지난 주 후반 좀씩 이제 바닥은 잡고 턴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요거는 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려할 요인의 크기보다는 긍정적인 수급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강세 지속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요. 이제 꽃피는 봄이 오기 전에 이제 2월 달부터 해서 이제 우리 시장은 조금 더 활력을 찾고 더 위를 보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남은 연휴 시간 잘 보내시고 2월, 3월 이제 그 증시에서 수익 많이 내시고 성공 투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